이혼 15년 만에 전 남편 친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다. 처음 몇 년은 혼자라는 사실이 낯설어서 밤마다 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텅 빈 집이 더 익숙해져 버렸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사이로 비치는 햇살만 조용히 나를 맞이했고 저녁이면 혼자 차린 밥상 앞에 앉아 뉴스를 보며 국을 떠먹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데 이번 봄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허전해졌다. 아들이 장가를 가면 이 집에는 정말 나 혼자만 남는구나. 그동안은 아들 뒷바라지한다는 핑계로 혼자여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는데 이제 그 핑계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결혼 준비로 바쁜 아들을 보며 나는 괜히 밝게 웃어 보였다. 엄마는 괜찮아. 너 신경 쓰지 말고 준비 잘해. 하지만 밤이 되면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켜고 껐다를 반복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 것도 아니면서 그저 화면만 쳐다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밤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냉장고 위에 붙어 있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봤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남편도 나도 아들도 함께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 속 우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 나이의 연애는 무슨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에서 눈을 떼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쓸쓸하게 울렸다. 드디어 아들 결혼식 날이 밝았다. 정신없이 준비하며 아침부터 뛰어다녔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했다. 오늘만큼은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보이고 싶었다. 그런데 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축사는 친구 한 명이 대신 읽어줄 거야. 짧은 통화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허탈했다. 아들이 실망할까봐 걱정이 앞섰다. 그때 예식장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를 향해 걸어왔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였다. 한참을 쳐다보다가 기억이 났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던 게 어렴풋이 떠올랐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축사 대신 읽으러 왔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당황한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아, 네,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놓였다. 식이 시작되고 그는 단상에 올라 축사를 읽었다.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말했다.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그의 말투는 따뜻했고 하객들도 조용히 귀 기울였다. 나는 객석 한쪽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하얀 꽃장식 앞에서 정장 차려입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이 그날따라 유난히 듬직해 보였다. 식이 끝난 뒤 그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끝났네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가슴에 스며들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신혼여행을 떠난 아들에게서 짧은 연락이 왔고 나는 다시 혼자만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다. 전 남편 친구였던 그 사람. 축사를 읽어준 그 사람.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머뭇거리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냈다. 전 남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볼 수는 없었고
고민 끝에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다. 그날 축사 읽어주신 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아들은 별 생각 없이 번호를 보내줬다. 나는 한참을 화면만 들여다보다가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아들 결혼식 때 축사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식이 잘 마무리됐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의 답장이 기다려졌다. 몇 시간 뒤 휴대폰이 울렸다. 천만에요. 제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그날 정신 없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겠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가 느껴졌다. 나는 다시 답장을 보냈고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됐다. 처음엔 가벼운 안부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일상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의 문자가 와 있었고 저녁이면 하루 어땠냐는 짧은 물음이 왔다. 어느 날 밤 나는 소파에 누워 그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 내려갔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이게 설렘이구나.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문자를 주고받은 지 2주쯤 지났을 때 그에게서 조심스러운 제안이 왔다. 그날 정신 없으셨잖아요.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나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가벼운 만남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떨렸다. 결국 네, 좋아요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약속 당일 나는 거울 앞에서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다. 너무 꾸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수수한 것 같기도 했다. 결국 깔끔한 베이지색 니트에 편한 바지를 골랐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다. 이 나이에 뭐 이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동네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커피를 주문했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이상했다.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 아들 이야기, 요즘 하는 일, 소소한 일상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줬다. 제 말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페를 나올 때쯤 그가 말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다. 손에 들린 가방끈을 꼭 쥐며 걸었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1번, 때로는 2번. 동네 카페에서, 공원에서, 한강변에서. 특별한 일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강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노을이 강물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 강바람 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는 내 옆에서 느릿느릿 걸으며 가끔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늘 노을 참 예쁘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노을을 바라봤다. 그러다 문득 그의 손이 내 손 가까이에 있다는 걸 느꼈다. 우리 손끝 사이의 거리가 겨우 몇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손을 잡는다는 게 말이 되나.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맴돌았지만 가슴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15년 만에 느끼는 다른 사람의 체온이었다.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나 생생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고 그도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냥 손을 꼭 쥐었다.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걸었다. 강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의 손이 조금 더 단단하게 내 손을 감쌌다.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손을 잡은 이후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문자는 매일 왔고 만남은 더 잦아졌다. 이제는 서로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아침에 눈 뜨면 그의 안부 문자가 와 있었고 저녁이면 오늘 뭐 했냐는 물음이 왔다. 어느 날 그는 나를 자신의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데려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이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꽃 구경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내 어깨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참 좋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좋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때 그가 천천히 팔을 들어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이 굳었지만 그의 팔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는 천천히 그의 품에 기댔다. 순간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나도 잘 몰랐다. 슬픈 건지 기쁜 건지 그저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15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밥을 먹던 저녁들,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밤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 나를 꼭 안아줬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였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로 한참을 울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우세요. 그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그의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빛이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저도 고마워요.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손을 잡고 포옹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조용히 곁에 앉아 있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전 남편 친구인데 그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괜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밤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 저녁 그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 앉아 있을 때였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다. 저 오래전에 형이랑 연락 끊긴 지 꽤 됐어요. 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예전엔 가까웠지만 형이 이혼하고 나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서로 바빴고 각자 사는 게 달라져서 지금은 거의 남이나 다름없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형이랑의 관계 때문에 당신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제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이, 목소리가 모든 게 진심이었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좋아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오래 잠겨 있던 마음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설렘, 두려움, 기대, 불안, 그 모든 게 뒤섞여 눈물이 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나를 꼭 안아줬다. 식당 안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저 그의 품이 따뜻했고 안전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가요. 그의 속삭임이 귓가에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겼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다가오는 어느 날, 우리는 동네 카페 앞에서 천천히 걸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나란히 걷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오랜 연인 같았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우리를 쳐다봤다. 어떤 이는 미소 지었고 어떤 이는 부러운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 시선들이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잡고 걷는 이 순간이 좋았다.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저도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의 계획하고 싶은 일들, 가보고 싶은 곳들. 그는 내 손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그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감쌌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이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15년 동안 혼자였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곁에 누군가 있었고 그 사람이 나를 안아줬고 내 손을 잡아줬다. 사랑해요. 그가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게 완벽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다시 사랑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언제든 누구에게든 사랑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작은 인연을 소중히 받아들이며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